꽃가루, 화분 뭐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날리면 이제 눈물에 녹아서 눈을 가렵게 하는 거지. 아까 완치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은 결막이 뭐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우리 이제 흰자랑 빨간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싸는 비닐 같은 투명한 조직이 있어요. 그걸 결막이라 그래요. 결막에 염증이 있으면 결막염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결막염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요. 바이러스에 생기는 게 제일 많고, 세균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알러지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은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결막염인 거예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요. 알러젠이라 그래요. 개털, 고양이털, 진먼지인데기, 곰팡이균, 꽃가루, 화분 뭐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날리면 이제 눈물에 녹아서 눈을 가렵게 하는 거지.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지. 그게 이제 코에 들어가면 알러지 비염이 되는 거지. 알러지 결막염의 치료는 사실 알러젠의 노출을 피하는 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노출이 됐다 하면 비비지 말고, 왜냐면 비비면 이 혈관이 터지면서 히스타민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걔가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더 가렵고, 가려우니까 또 비비고, 비비니까 또 가렵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비지 말고 이제 얼음찜질, 차갑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차갑게 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히스타민, 가렵게 하는 물질이 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눈물 같은 걸로 씻어내고, 뭐 알러지약 같은 거 쓰고 하는 게 이제 알러지의 어떤 치료인데, 얘기만 들어보면 이게 완치 같진 않잖아. 대증 치료, 증상만 이제 죽이는 그런 치료인데, 아까 완치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탈감작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뭐에 알러지를 일으키는지 그 알러젠을 일단 찾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으로 하여금, 아 이건 해로운 게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제 꽃가루가 날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눈물 나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시뻘개지고 막 하루 종일 재채기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면역 반응이 과도하면 이제 알러지가 되는 건데, 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노출을,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는 거지. 근데 먼저는 나한테 어떤 알러젠이 나한테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가 일단 어렵고, 치료가 오래 걸려. 그리고 비용도 비싸. 스킨 테스트 하죠. 그래서 이제 알러젠을 알 수 있는데, 그게 100% 스페시피시티, 특이성이 100%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안과에서는 그냥 차갑게 하시고 눈 뜨고, 그 다음에 또 렌즈를 끼잖아요. 그러면 알러지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눈물이 여기서 나서 눈을 적시고 이리로 빠지거든요. 근데 렌즈는 이 알러젠이 씻어나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봄, 가을에 내가 알러지가 심하고 막 재채기도 하고 막 찐득찐득한 눈곱 나고 막 가렵고 따갑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렌즈는 좀 당분간 안 끼는 게 좋아요. 증상 좋아질 때까지는. 완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탈감작 치료를 통해서 해볼 수는 있으나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러젠이 많이 날리는 날이 많지도 않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증상 조절을 확실히 하고 비비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현실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놔두면 네. 뭐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눈이 더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알러지 결막염이 있다고 해서 시력이 막 나빠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러젠의 농도가 떨어지고 노출이 줄면 증상이 없는 거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망막박리가 잘 오거든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알러지가 반응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는데 막 이제 피부도 안 좋은데 너무 가려워서 세게 비비면, 그런 분들에서 이제 드물게 이제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알러지 결막염이 있다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눈이 가려워서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알러지 결막염이 제일 많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물론 알러지도 많지만 이 눈꺼풀 염증, 그러니까 이제 눈물의 질이 안 좋아져서 눈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젊은 분이셨다고 한다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가 진짜 어렵죠. 곰팡이가 또 나를 좀 가렵게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 침구에 이 곰팡이균 같은 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이렇게 눅진다고 하죠. 머리를 베고자 하는 그 베갯니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자주 좀 삶아주고 하시면 조금 증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침구를 빨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비비지 않는 거, 그리고 눈 주위를 차갑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안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이제 친구류 같은 것도 좀 빨아보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집에서 뭐가 날 괴롭게 하는지. 그리고 또 알러지 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언제 가렵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렵다, 이런 걸 조금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뒤쪽에 봤을 때, 아 내가 집에 들어갈 때 가렵네, 아니면 집에서 나올 때 가렵네, 이런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가려운지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루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때문에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증상이랑 그 다음에 요런 모양만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알러지 결막염의 원인을 딱 찾아드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